중학교 때부터 형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1형식부터 2, 3, 4, 5형식까지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1형식부터 4형식까지만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긴 5형식을 그 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배우기 전에 첫 번째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동사와 일반 동사 그 말고요.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타동사라는 게 있고 자동사라는 게 있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를 말해요. 목적어가 없어도 말이 되는 동사를 자동사라 하고요. 그리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해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목적어라는 건 여기서 어떤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하는데 보통 뭐뭐를, 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페이지 22쪽을 보시면 얘가 나와 있으니까 저랑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seem 그러면 뭐뭐 하게 보이다. 그러니까 seem만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되죠. 하지만 을를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에 속하게 되고요. appear 귀신이 나타나다. 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땐 그 자체만으로 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하면 되고요. I run 달리다, become 뭐가 되다, consist 뭐뭐로 구성되다, fall 온도가 떨어지다, rise 해가 올라가다, lie 놓여있다,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고요. 그런데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teach 누구를 가르치다, 영어를 가르치다, give 뭐뭐를 주다, raise 뭐뭐를 올리다, collect 뭐뭐를 모으다, hit 뭐뭐를 치다, enjoy 뭐뭐를 즐기다, understand 뭐뭐를 이해하다 등등과 같은 이런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형식에 있어서 어떤 동사인지 계속 말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자동사가 들어간 것 그리고 타동사가 들어간 것과 나눌 거고요. 몇 형식인지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포인트 11을 보시면 포인트 11, 11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동사는 두 가지로 나뉠 건데요. 완전 자동사랑 불완전 자동사로 나눌 거예요. 자, 완전 자동사는 말 그대로 자동사만 썼는데 다 완전한 것. 주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면 완전 자동사라고 할 거예요. 어떤 동사들이 주로 있냐면 움직이거나 행동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을 잠깐 보시면 페이지 26쪽에 포인트 11 보세요. Housing prices increase 라고 돼 있는데 housing prices, 주택 가격이 increase, 상승하고 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러면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increase는 완전 자동사가 되고요. 밑에 예문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The boys can swim. 자, 소년들은 수영을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완전하면 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그런데 포인트 12, 이 페이지 27쪽에 포인트 12를 보시면 그 자체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자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그 불완전 자동사에는 주로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동사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챕터 1에서 배웠던 비동사, 두 번째는 변화동사, 어떻게 변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유지동사예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또는 여전히 남아있다. 네 번째는 느끼거나 보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들리거나 이런 감각동사. 총 4가지 부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완전 자동사는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고 해서 문장이 성립되는 것. 여기까지를 1형식 구조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4가지 부류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비동사, 변화동사, 유지동사, 그리고 감각동사. 이 총 4가지 있었던 이 4가지 동사들을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 이 뒤에는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목적어라는 건 타동사랑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는 올 수 없고요. 목적어 대신에 뭔가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보어가 올 거예요. 이 보어라는 자리에는 주로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거예요. 명사나 형용사를 쓸 거예요.
품사는 책 2권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주어는 동작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형태를 이 형식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 형식이라고 하고, 자동사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가 들어가면 일형식 구조라고 하며,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는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는 동사인데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문장. 이 문장을 이 형식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자동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타동사, 아까 말했던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이 문장은 뭐뭐를 무엇을 했다 라는 영어를 가르친다. 아까 전에 예문을 들었었죠. 이 문장은 삼형식 구조라고 해요. 자, 우리 문장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저희는 1, 2, 3까지 배웠어요. 영어에 제일 많은 문장의 구조는 3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특별한 동사 먼저 배울 거기 때문에 4형식으로 바로 건너갈게요. 자, 4형식은 포인트 13을 보시면 되겠어요. 포인트 13을 보시면 수요동사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수여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을 수여한다, 훈장을 수여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희랑은 쉽게 해주다 동사라고 말을 할 거예요. 수여동사는 뭐뭐 해주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수요동사는 일단 나는 그녀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I, 예문을 들어보면 gave라는 게 있죠. 뭔가를 줄 건데 누구한테 줄 거냐면 일단 사람에게 줄 거예요. 사람에게 줄 건데 뭘 줄 건지 생각을 해보니까 초콜릿을 줘봅시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쓸 거예요. 수여동사는 주는 동사. 그래서 예를 들면 I gave her chocolate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뭐뭐에게라고 해당하는 to라던가 for이라던가 of라던가 이런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만 연달아서 쓰면 돼요. 그게 수여동사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을 4형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잠깐 예문들을 좀 살펴볼게요. 책을 보시면서 포인트 13 한번 볼까요? 예문을 보시면 두 번째 예문이 보이실 거예요. He showed me with some pictures 라고 해서 with 같은 전치사 쓰지 않는다는 거, 또는 me 앞에 to me라던가 쓰지 않는다는 것, 그냥 그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몇 장의 사진들을 이라고 만들고 싶을 때는 He showed me some pictures 라고 명사를 그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4형식이고요. 그럼 저희 좀 띄엄띄엄 넘어왔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예문들하고 어떤 동사가 있었는지 포인트 몇 개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포인트 10을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볼게요. 페이지 23에 있는 포인트 10. 보시면 여기서 별표를 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형광펜이 있다면 잠깐만 드시고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포인트 10을 보시면 헷갈리기 쉬운 타동사가 있어요. 생긴 건 타동사인데 해석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예문 보실게요. resemble 보이시죠? resemble은 닮다예요. 자, 나는 그와 닮았다라고 해서 with를 쓸 것 같은데 with랑 쓰면 안 되는 것들. 그럼 지금부터 말로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그와 닮았다. resemble with him이 아니라 resemble him.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요. 밑에 내려가 보셔서 reach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해서 reach at 쓰지 않는다는 거. 그냥 reach so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enter 들어가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방에 들어갈 거예요. enter the room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await for you가 아니라 await you. attend in the meeting이 아니라 attend the meeting. 바로 목적어를 그대로 써야 하는 동사들. 소리내서 따라 하시면 돼요. 조금 더 볼게요. 누구와 결혼하다라고 해서 marry with me가 아니라 marry me 라고 해주시면 되고, 어디에 접근하다 approach to 마치 어디에 접근하는 거라 to를 쓸 것 같지만 그냥 approach me 나에게로 다가왔다 라고 하셔야 되고요.
discuss,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라고 해서 about을 쓸 것 같잖아요. 근데 discuss the issue 이런 식으로 discuss the issu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아리에 가입한다라고 해서 join in the club 쓸 것 같지만 just join the club 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에 반대하다. 난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 라고 할 때 oppose to his 또는 oppose to your opinion 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to를 쓰지 않아요. 그냥 oppose your opinion 이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주로 많이 쓰이는 타동사였어요. 타동사는 즉 전치사를 바로 쓰지 않고 목적어를 바로 쓴다고 했었죠.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따가 연습 문제 풀 때 잘 풀어봅시다. 한 번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형광펜을 드시고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23페이지 방금 포인트 10의 맨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자동사가 있죠. 중학교 때 보통 저희 이렇게 수거처럼 외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한 번 더 상기시켜서 같이 또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어디에 참석하다를 해서 아까 전에는 attend the meeting 그대로 써야 됐었는데 이번에 participate이라는 동사는 어디에 참석하다 그 안에 들어가서 참석할 거니까 전치사 in을 쓰실 거예요. participate in the meeting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account for 이라는 설명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account for 그대로 쓰셔야 되고 아까 전에 oppose 반대하다는 그대로 써야 돼요. 목적어를 그대로 써야 되지만 이번에 object라는 반대하다는 to를 꼭 쓰셔야 돼요. object to. 그 다음 complain은 불평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아까 discuss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지만 about을 쓰지 않지만 반면 complain은 about을 꼭 써야 돼요. complain about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agree 동의한다. 자, 뭐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누구에게 동의하다고 할 때는 전치사를 꼭 써주셔야 하는데 agree with me, agree with you 라고 해서 with를 꼭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 5개만 더 볼게요. 어디에 도착하다, reach는 at을 쓰지 않는다고 했었죠. 근데 arrive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해서 arrive at을 쓸 거고요. 뭐뭐를 찾다, look for 쓰죠. 뭐뭐를 찾다는 I'm looking for you, 나 너 찾고 있었어요 라고 할 때 look for 쓸 거고요. 그 다음 학교를 졸업했어요. graduate from the school, graduate from the university 라고 할 때 from을 꼭 써주셔야 하고요. 아까 기다리다라고 할 때 await는 for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wait은 써요. 그래서 wait for, I'm waiting for you 라고 많이 쓰죠. 마지막 있어요. apologize to는 누구누구에게 사과를 할 거라서 apologize to까지 쓴다는 것. 여기까지 한 번 더 박스 치신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 저랑은 연습 문제 간단하게 몇 개만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24 보시면 연습 문제가 있어요. 밑에 박스 밑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하는 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Number 1에 사람들은 높은 물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자, 그럼 people are complaining. complain에 동그라미 치시고 complain은 아까 전에 전치사 쓴다고 했나요? 안 쓴다고 했나요? 그쵸. discuss는 쓰지 않지만 complain은 쓴다고 했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people are complaining about high prices 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Number 2.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 자, enter 방으로라고 해서 in이나 into를 쓸 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Number 2.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영어로 바꾸면 I entered the room 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 번 더 꼭 외우셔야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 10이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시고 암기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사사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넘어가서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상기시켜 볼까요? 포인트 11. 포인트 11을 보시면 완전 자동사라고 했어서 예문 살펴봤었고 포인트 12 가시면 불완전 자동사는 아까 4가지 있었다고 했었죠. 뭐뭐이다라는 비동사 어떻게 되다, 해지다, 동사 소리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become, 예뻐지다, become pretty. 날씨가 추워졌어요. It is getting cold. grow는 점점 더 커지다, grow bigger.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turn yellow.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go, run, for.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다, 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번째 유지동사가 있었죠. remain, keep, healthy, stay, hold 이런 동사들은 여전히 뭐뭐 하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감각동사가 있었죠. 너 예뻐 보인다.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대사들 좋게 들려요. 좋아 보여요. I feel better. I feel good. It sounds great. 이런 말 많이 썼었죠. sound 뒤에 great, good, delicious 같은 형용사를 꼭 쓴다는 점 기억하시고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 13, 포인트 13 넘어가 보세요. 우리 아까 수요동사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뭐를 해주다와 관련된 수요동사가 있었죠. 이건 사형식 구조라고 했었고 30페이지에 13을 봤더니 잠깐 읽어봤던 예문들이 좀 들어가 있었죠. 나는 그녀에게 초콜릿을 준다는 것. 그때는 to나 for이나 of를 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바로 명사가 연달아서 올 거라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처음에 첫 강에서 했었던 게 영어는 저희 문법 자신만만 영문법 급상승에서는 수요동사, 전치사, 동사, 수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짝짓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짝짓기 중에서 하나가 포인트 13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수요동사와 전치사를 짝짓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세 가지나 있었잖아요. 뭐뭐에게라고 하는 전치사가 to, for, of 세 개가 있는데 사형식에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쓰냐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삼형식은 타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되지만 누구에게라는 말을 써주고 싶을 땐 뒤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쓸 거거든요. 그럴 때 to, for, of 셋 중에 하나를 데려와서 쓸 거예요. 그럼 언제 셋 중에 하나를 데려올 거냐? 그게 바로 답이 포인트 13에 있어요. 포인트 13 잠깐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 위를 보시지 말고요. 밑에 쪽을 먼저 볼게요. 간단한 거 먼저 볼게요. 맨 아래쪽에 내려가면 ask라고 한 부분에 형광펜을 표시를 해볼게요. ask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묻는 건데 ask는 누군가에게 질문을 물어보다라고 할 때 무조건 of를 쓸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ask만 of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겠죠? ask, question, 그리고 나서 of you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for를 쓰는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몇 개 안 돼서 그거 먼저 외울게요. 저랑은 보통 학생들을 가르칠 때 MBC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요. MBC라는 건 M, make, B, buy, C, cook. 일단 세 개만 먼저 외울게요. 물론 더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MBC예요. make, 만들어주다, buy, 사주다, cook, 요리해주다. 뭔가를 만들어주고 사주고 요리해줄 때는 전치사 for를 쓸 거예요. 자, 나는 여자친구한테 뭘 만들어줄까요? 스파게티를 만들어준다라고 영작을 한번 해봅시다. I cook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스파게티가 먼저 나오고 누구에게 줄 거냐면 아까 MBC는 for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for her 또는 for my girlfriend 라고 만드시면 돼요. 예문을 보시는 게 좀 더 빠를까요? 한 번 더 살펴볼게요. to 이외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수요동사 중에서 전치사 for 쓰는 첫 번째 예문을 보세요. He bought his daughter a new dress. 그는 bought 사주었다. His daughter 그의 딸에게 a new dress를 사줬다. 자, 이건 명사가 연달아 왔으니까 사형식이 되겠죠.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전치사를 쓴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He bought a new dress. 새로운 드레스를 사줬는데 누구한테 사줬냐면 그때 누구에게 해당하는 전치사 중에 사주다. MBC는 for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for his daught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t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푸시겠죠. 형광펜을 또 드시고 한 네 번째 줄 보면 나와 있어요. give 등등등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소리내서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소리내서 연습해 볼게요. give A to B라고 외우시는 사람들도 있고 give 목적어 to 뭐 목적어 이렇게 외우시는 사람도 있는데 저랑은 박자를 생각하면서 give to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give to 그 다음에 teach to 그러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다.
그 다음 send to 누군가에게 보내주다. bring to 그럼 뭔가를 가져다 주다. show to 그러면 무언가를 보여주다. tell to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해주다. write to 그럼 써주다. lend to 그럼 빌려주다. 자, 이런 음성을 기억하시고 나서 바로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페이지 32페이지요. 32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전치사만 고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전치사 한번 골라볼게요. Number 1, I bought a necklace. 자, 나는 목걸이를 사주었다. 자, 그러면 MBC 기억하시죠? 사주다는 be, bought이니까 for를 쓸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for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시겠어요? I bought a necklace for her 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또 맞춰보세요. I showed some photos. show는 보여주다죠. MBC에 들어가지 않고 ask도 아니니까 to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 showed some photos to her 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만 너무 쉬우신가요? 하나 더 만들어보죠. 우리 4형식 문장을 실제로 3형식 문장으로 소리내서 한번 바꿔볼게요. 밑에 쪽 문제에 number 1, I will tell you the truth. 이것은 너에게 사실을 말하다 해서 4형식이네요. 이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꿔보죠. 3형식으로 바꿀 때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 전치사 중에서 어떻게 누구를 고를지는 이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었고, 그럼 tell이라는 것은 그쵸, MBC도 아니고 ask도 아니니까 to를 쓸 거예요. 그럼 바꿔보죠. I will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할 건데 to you, 너에게 말할 거예요. So, I will tell the truth to you 라고 만드시면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포인트 15을 한번 같이 볼게요. 형광펜을 또 한 번만 더 드시고 별표를 많이 쳐주시고 요 네 가지 단어에 체크를 하실 건데요. introduce, explain, suggest, confess 네 가지를 지금부터 외울 건데요. 이 동사들은 이런 거예요. 제 친구가 저한테 괜찮은 남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더니 그리고서는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남자를 소개받았죠. 그러더니 그날 바로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자, 이런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는요. 마치 수요동사처럼 나에게 뭔가를 해주었다. 나에게 남자를 소개해주었다. 남자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수요동사로 꼭 쓸 것 같은데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동사예요. 즉,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네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외워볼게요. 뭐가 있었냐면 introduce, 소개해주고요. 저한테 설명해줬다고요. explain, 그리고 저한테 만나볼래요?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suggest, 그리고 고백을 했네요. confess,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해요. 자, 그럼 예문을 한 번만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보시면 그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설명했어요. 자, 그는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나에게 의미를 마치 4형식을 쓸 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3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예문을 보세요. He explained me the meaning 이라고 쓰지 않고요. He explained the meaning to me. 나에게 라고 해서 무조건 to를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to me. to를 꼭 쓴다는 것. to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꼭 쳐주시고요. 예문 딱 하나만 더 볼게요. 맨 마지막 예문을 볼까요? The man confessed. 고백을 했는데 his parents, 부모에게 his crime, 범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아까 그 네 개 동사니까. confess. 그럼 올바른 문장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e man confessed his crime to his parents. to를 꼭 쓴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수요동사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포인트 16을 볼게요. 저희 1형식부터 4형식까지 봤었잖아요. 포인트 16을 보시면 say하고 tel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릴 거예요. tell하고 say 둘 다 말하다잖아요 라고 아시고 있죠. 근데 문장 만들 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볼게요. say 같은 경우에는 to 사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꼭 to를 쓰고요. say to her 이런 식으로 쓸 건데 tell은 to 없이 그대로 tell me 노래 있었죠? tell me 라고 쓸 거예요. say to me 또는
tell me 라고 쓴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다르고요. 대신 그 뒤에 that부터는 하고 싶은 말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써서 예문을 잠깐 볼게요. point 16에서 박스 예문을 보시면 he said to me, 그가 나에게 말을 했대요. 뭘 얘기했냐면 that 나머지 내용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that he had seen my sister. 내 여동생을 봤다네요. He said to me that he had seen my sister 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대신 tel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거래요. He told me, 나에게 그대로 to 없이 he told me that he had seen my sister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 17으로 건너가면요. 여기서도 조금씩 좀 주의해야 할 동사들이 나와요. 그 포인트 17이 give 하고 조금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포인트 17에 똑같이 주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라는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요 동사를 쓰지 못하고 좀 특별한 형태로 쓴다는 것, 그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자, give 대신에 제공하다, 공급하다라고 해석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provide, supply, furnish, present 라고 해서 제공하다 동사는 사람에게 제공하다를 먼저 쓸 거예요. 마치 사형식처럼 말이죠. 제공동사, 사람 그리고 사물명사 연달아 쓰는 걸 아까 사형식 구조라고 했었지만 여기서는 뭘 쓴다고 되어 있나요? 형광펜을 드시고 with에다가 형광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어요. 사물명사 앞에다가 with를 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왜 provide A with B라고 많이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provide A with B라고 외웠던 원리가 여기 있는 건데 사람에게 제공을 먼저 할 거고요. with B를 제공할 거예요. 마치 해석될 것 같지만 뭐뭐와 함께라고 해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물을 주다, 제공하다, 공급하다. 네 가지 동사 한 번만 더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 present A with B. 여기까지가 제공, 공급 동사였어요. 자, 마지막 give랑 똑같이 생겼어요. 해석도 마치 뭐뭐에게 주다 또는 조금 특별하지만 수여하다 또는 부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건데 이런 동사도 수여 동사. 옛날에 왕은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임금과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잘한 사람한테 상을 수여할 때는 뭐 월계관이라고 하나요? 머리에다가 뭔가 위에 올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를 쓸 거예요. 누군가, 사람에게. 자, 이번에는 삼형식처럼 쓸 건데 삼형식 뒤에 사람에게 줄 때는 사람 머리 위에 올려준다 라고 해서 전치사 on을 쓸 거예요. 자, 그 수요 동사에는 무엇이 있냐면 세 가지 동사가 주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confer, bestow, impose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동사는 먼저 뭔가를 수여해요. 상장이든 훈장이든 무언가를 수여하고 근데 누구에게? 그 사람 머리 위에. 그래서 on, 사람 명사 이렇게 쓸 거예요. 예문을 한 번씩만 살펴볼게요. 포인트 17에 있는 예문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예문이에요. He provided the hungry food 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the hungry라는 건 배고픈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을 말해요. 마찬가지로 품사의 자세한 건 책 2권에서 보실 거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동사편만 보고 지나갈게요. He provided the hungry, 배고픈 사람들한테 음식을 주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He provided the hungry with 꼭 써주시고 with food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포인트 18으로 건너가시면요. 첫 번째 예문에 왕은 그들에게 대단한 특권을 하사했다. 하사했다라는 건 준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the king conferred 큰 특권을 먼저 쓸 거예요. large privileges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니까 on them을 쓸 거예요. The king conferred large privilege on them 이라고 쓰셔야 한다는 것. 자, on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